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아주 뜨거웠죠. 나경원 씨가 후보를 사퇴함에 따라서 이제 전당대회 자체가 좀 싱겁게 돼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이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 난 세대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이에요. 지난달보다 무려 2배가 더 올랐다고 하는 집들이 부지기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가스요금을 상당히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중산층들도 큰 문제죠. 물가는 오르고, 더군다나 또 4월 초부터는 버스 요금도 오른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신라 제40대 애장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41대 헌덕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보고자 합니다. 헌덕왕의 이름은 언승이에요. 애장왕한테는 삼촌이 되죠. 조선시대의 그 단종과 수양대군과 같은 그런 그 일이 이때 이미 벌어졌어요. 이 헌덕왕은 원성왕 때, 아버지 원성왕 때 이미 좀 그 실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당나라에 사신을 갔다 오기도 했고, 또 그 791년인가, 그때 상대등을 하던 김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됐어요. 그래서 원성왕 때 이미 시중의 자리에 올라갔고, 거기다가 이 병권까지 장악을 했어요. 병부령에 올라가가지고. 이래서 그 원성왕이 죽고 형인 태자가 또 이미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조카 청명이 왕위에 올라서 애장왕이 됐는데, 자연히 이제 이 언승이 시중의 벼슬에 있던 언승이 애장왕의 섭정을 하게 됐던 것이죠. 애장왕이 그 이제 13살에 왕이 됐으니까 언승 삼촌인 언승이 섭정을 해 나가면서 그 언승의 그 동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넷째 동생인 수종과 다섯째 동생인 춘공이 이 언승의 뜻에 잘 맞아가지고 두 동생들한테 병권과 재정권을 분담해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승의 권한은 엄청난 거지. 애장왕은 말로는 왕이라고 하지만은 섭정을 하던 언승이 사실 왕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애장왕이 13살에 왕위에 올라서 5년이 지나면서 이제 18세가 되니까 애장왕도 이제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싹 들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18살부터는 언승과 그 애장왕 사이에 틈이 자꾸 벌어지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장왕이 23살 되던 해 섭정을 시작한 지 이미 10년이 지난 무렵이지. 이때에 그 당나라하고 외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어. 아주 별것도 아닌 일이지 사실은. 사신을 누구로 보낼 거냐, 또 예물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사소한 문제로 대립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삼촌 언승이 생각할 때는, 야, 지금까지는 이
애정왕이 내 말을 잘 듣고 따랐는데 이제는 뭐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이러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태로 묵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넷째 수종과 다섯째 충공과 상의를 해가지고 왕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애정왕을 살해를 하고 그 원승이 왕위에 오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41대 헌덕왕이에요. 원성이 이제 왕이 돼서 헌덕왕이 됐지만은 이 귀족 세력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이 당시의 귀족 세력은 그 사원 세력하고 결탁이 돼서 아주 힘을 극대화해 나갔는데 이 헌덕왕은 자, 이 사원과 귀족이 결탁을 하게 되면은 왕권이 위태롭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사원과 귀족 세력이 결탁을 못하게 사원에서 불사를 하는 것을 아주 전면 금지를 시켰어, 왕명으로. 그래도 이제 뭐 귀족 세력이 뭐 약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한 6년이 지나가가지고 대대적인 그 홍수가 일어났어. 814년 이 헌덕왕이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아주 큰 홍수가 나가지고 농토가 막 떠내려가고 사람이 죽고 집이 떠내려가고 이랬어. 근데 그 이듬해에는 또 홍수에 못지않게 큰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 한해가 생겨가지고 비가 안 와. 그래서 아주 흉년이 들었단 말이지. 그런가 하면은 그게 그 두 해에 그친 것이 아니고 822년까지 무려 한 7, 8년간이나 흉년이 계속된 거야. 홍수가 나고 기근이 생기고 한해가 생기고 말이지. 이러니 백성들의 삶이 아주 핍박해졌어. 그런데 이 곳곳에서는 또 초적들이 일어나서 들끓어. 도적들이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이 당나라에서는 그 이사도라고 하는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켜. 그 반란을 일으키니까 신라에 지원병을 또 요청해. 그 신라에서는 그 당나라에서 지원병 요청을 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당나라에 그 김응원이라고 하는 장수한테 3만 명을 딸려 보내가지고 지원을 해줬어. 응? 이사도의 그 반란을 평정하는데 지원을 해준 거지. 헌덕왕 시대에는 나라에 그 기근이 생기고 홍수가 발생하고 도적은 들끓고 그런데다가 또 당나라의 군사까지 파견하고 또 귀족들은 왕권 강화에 그 반발을 해가지고 사원의 불사를 금지시키고 막 이러니까 불만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822년에 김헌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 이 김헌창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가 김주원이야. 그 김주원은 또 누구냐? 김주원은 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그 경쟁자야. 사실은 원성왕보다는 김헌창의 아버지 김주원의 세력이 그때 더 막강하고 그래서 이 김주원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제우선 순위였었다는 거예요. 제우선 순위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그 김주원이 그 왕궁으로 오는데 시간이 지체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대신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김경신을 왕위에 올려서 이제 원성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그 참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 내막에서는 그 김헌창의 아버지 김주원과 그 헌덕왕의 할아버지 그 원성왕과 사이에 그 세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 김주원이 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원송왕 때, 원송왕의 전대 그 선덕왕 때는 김주원이 중용을 하고 상대등까지 있었는데, 상대등까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헌덕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자연히 그 김주원이 지방으로 좌천이 된 거예요. 중앙에서 큰 지후에 있던 사람이 지방으로 좌천이 되니까 이제 불만은 있었겠지. 지금의 이제 강릉, 그 당시에 명주로 가서 지방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제 김원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김원창은 그 당시에 822년 그 당시에 웅천주 도독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웅천이라는 게 이제 지금 웅진이야. 웅진, 공주. 그 웅천 도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귀족들의 불만이 이렇게 팽배해지니까 이 웅천에서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 아예 이 사람은 나라의 이름을 장안이라고 하고 연호를 경운이라, 이래서 아주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한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한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삼남 일대에서 충청도, 전라도 이때, 그러니까 이 옛날에 백제의 고토에서 거의가 김원창의 세력에 동조를 해가지고 난을 일으키는데 힘을 합쳤어. 근데 이 김원창의 그 반란군이 강하기는 했지만은 정부군한테 결국은 포위를 당해서 대패를 해. 그래서 김원창은 웅천주에서 자살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뒤로 3년 후에 그 김원창의 아들 김범문이 또 난을 일으켜. 그런데 김범문이 난은 뭐 김원창의 난도 10일 만에 평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김범문이 난은 더군다나 더 쉽게 평정이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헌덕왕 때에는 참 그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 헌덕왕 때에는 경쟁자 김주원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은 참 백성들의 삶이 흉년이 연속되면서 어려워지고, 또 당나라에 군사 파견을 하면서 더 백성들의 민심이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는 김원창이, 김범문이 난 지방의 도적들이 들끓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웠다. 이 신라 하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현상이 중첩이 돼 버려요. 이 헌덕왕이 이제 헌덕왕은 이제 그 당시에 발해가 세력이 왕성했기 때문에 발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폐강국 황해도 지역에 300여리에 달하는 성을 쌓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해에 또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하면서 후사가 없어. 그래서 이 헌덕왕이 죽고 나서 그 헌덕왕의 뒤를 헌덕왕과 힘을 합쳐가지고 그 조카 애장왕을 살해한 그 수종, 넷째 동생 수종이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이 사람이 42대 흥덕왕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헌덕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선책을 해봤는데, 이 헌덕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헌덕왕의 동생 흥덕왕의 시대는 또 다음 주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